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을만한 친구 컴퍼니 레이레이오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와 똑딱이 카메라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미러리스 카메라의 성능이 제일 좋겠고요. 당연히 핸드폰 카메라가 가장 간편할 겁니다. 그렇다면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굉장히 까다롭고 귀찮고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엔 핸드폰 카메라가 점점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똑딱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핸드폰 카메라가 있는데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에 목숨 건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비싼 건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건 다 좋은데 여전히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구석에 처박아 놓게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카메라만 쓰자고 옛날 폰을 추가로 가지고 다닌다는 것도 이상하죠. 제일 걱정스러운 건 언제 갑자기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리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고요. 일단 지금 카메라에 있는 거 정리보다도 구석에 처박아 놨던 옛날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들이 더 찝찝합니다. 그럼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러리스 카메라. 첫 번째, 화질이 절대로 핸드폰 카메라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카톡으로 주고받을 사진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여행에 가서 찍은 사진, 아기 사진, 특별한 가족 행사 사진 같이 언젠가 나중에는 더 보게 될 사진이라면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사진을 찍은 여친이나 남친과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예식장에 인화해서 걸어놓기도 아주 좋을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핸드폰 회사들은 가격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의 성능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임계점 이후로는 더 이상 좋아질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요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의 화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변수가 센서의 크기라고 볼 때 1인치 이상의 센서를 가진 핸드폰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출시됐는데요. 거의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고 봐도 됩니다. 소니 엑스페리아나 라이카와 협업한 중국 브랜드의 핸드폰들이 그 예입니다. 달 사진이니 액션 모드 톤 떨림 보정이니 하지만 역시 갤럭시나 아이폰 모두 센서의 크기는 1인치 미만입니다. 핸드폰 크기나 무게, 거기다가 가격 정책에 있어서 그 정도 선에 맞추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여전히 일반 소비자들이 아카이빙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카메라만은 아니고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거의 모든 디지털 기기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컨텐츠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개인 사진은 보안 면에서 여전히 본인의 저장 매체에 보관하는 걸 선호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여친이나 남친 바뀌게 됐을 때 과거 사진 막 보게 만들고 싶다면 클라우드도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입맛에 맞게 AI가 정리해주고 동영상은 막 편집해서 보여주고 하더라도 결국 사진은 프라이빗한 거기 때문에 보안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러리스로 찍는다는 게 왜 정리에 좋으냐고요? 일상사진 막 명함 찍고 스크린샷 찍고 보일러 터졌을 때도 찍고 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도 찍고 등산 갔을 때 사장님 사진도 막 찍고 그런 정말 필요 없는 사진들, 아니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사진들,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없애버릴 수가 없는 사진들은 미러리스로 보통은 찍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줘서 찍는 사진들, 나름 소중한 사진들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장점, 재밌기 때문입니다. 친구들하고 가족 사진 막 간직하고 나눠주면서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물론 와이프 사진 잘 못 찍어서 혼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보정 앱 같은 거를 다루실 수 있게 된다면 원본 사진의 화질 자체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보정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사진 같은 거에 취미도 없다? 그런 분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처럼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찍다 보면 금방 재미를 붙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엔 똑딱이 카메라의 장점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지고 다니기가 편리하다? 사실 휴대성은 아무리 좋아봤자 이 핸드폰만큼은 안 됩니다.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러리스 카메라들의 장점들은 50% 이상 만족을 하면서 휴대성을 원하는 소비자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많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니의 RX100 시리즈, 이게 RX100 마크 3입니다. 그 다음에 캐논의 파워샷 G5, G7 시리즈들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사진에 취미를 막 붙이시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미러리스가 더 낫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안드로이드만 쓰시던 분이 처음으로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미니로부터 쓴다? 안 그래도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짜증이 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똑딱이로 사진에 취미를 붙이시려고 하시다가 결국 구석에 처박아 놓고 핸드폰 카메라만 계속 다시 쓰게 되는 예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컴팩트 카메라, 포인트 앤 슛 카메라라고도 하죠. 이 똑딱이 카메라들은 미러리스나 DSLR을 많이 써보셨거나 자주 쓰고 계신 분들에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는 뭔가 맛이 안 나거든요. 마지막으로 핸드폰 카메라의 장점 너무 확실합니다. 편리합니다. 편합니다. 다들 핸드폰 카메라의 장점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거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잘 안 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를 쓰죠. 갤럭시를 욕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봤을 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아이폰을 좀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카메라 기능은 최악이면서 디스플레이는 좋고 성능도 좋은 그런 핸드폰이 최고인데 찾아보면 그런 핸드폰은 없습니다, 요즘. 결국 이렇게 가다가 카메라의 성능이 임계점에 오게 되면 모듈식 핸드폰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LG에서 그런 시도를 좀 했었는데요. 그립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중에는 카메라 센서 모듈을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장착 렌즈들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결론은 여러분들이 재미를 붙이실 수 있는 카메라가 최고의 카메라라는 겁니다. 만일 미러리스 카메라 구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중고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사고 싶은데 의심이 가는 매물이 있다면 여기 댓글로 한번 남겨놔주세요. 카메라야말로 중고 매매 문턱이 조금 높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처럼 중고로 카메라 사기 좋은 때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진에 취미를 붙이려고 카메라를 샀다가 구석에 처박아 놓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지 말입니다. 이 XT3 역시 그런 분 중 한 분에게서 산 겁니다. 구입한 지 4년 정도 된 카메라인데요. 컷수가 1500컷이 안 되고요. 비디오는 아예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아주 옛날같이 핸드폰 카메라가 없거나 성능이 안 좋으면 어떻게든 중간중간에 장롱에서 카메라를 꺼내보실 텐데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장롱에만 처박아둡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만약에 취미로 삼고시거나 결혼, 출산, 입학, 졸업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직하고 싶으시다면 요즘 같은 시대가 카메라를 중고로 사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네, 그럼 미러리스와 똑딱이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를 비교해본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올리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